대표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팁들을 이제 제가 잘 받아들여서. 어떻게 느껴서 받아들였다 하지 말고 보신 시청자들한테 한번 공유 안 하실 거예요? 공유하겠습니다. 어떻게 달라요? 우리 대표님, 여기가 지금 부산인데 여기 와서 이렇게 만나게 되네. 여기 BM마켓 대표님하고 좀 네. 이렇게 자주 교류하시나 봐요. 네, 한 번씩 내려와서 얘기도 하고 스토어 대한 이야기도 하고. 굉장히 호감 가는 인상이신데 오늘 모자이크를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어떤 회사와의 개인적인 사이로. 대표님 저번에 한번 전화 통화로도 얘기하시고 했지만 대표님 한 번 행사에서 막 5,000개씩 팔고 막 이러잖아요. 매번은 아니지만 네. 행사했을 때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행사를 많이 해서 퍼포먼스를 많이 내긴 하는데 또 상시 매출이 좀 저기 해서 또 우리 BM마켓님하고 교류도 많이 하시고. 네, 맞습니다. 서로 많이 교류하시는 것 같아요. 같이 이제 하이셀러에서 커뮤니티 활동하면서 BM마켓님 같은 경우는 좀 상시로 잘 파시고 네. 그런 팁도 좀 얻고 싶고 이렇게 좀 하고 싶어서 연락이 닿아서 이렇게 한번 내려온 게 이제 연이 돼가지고 자주 내려와서 이제 소통하고 이야기하면서 팁도 얻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M마켓 대표님은 대표님이 대단하다고 하고 대표님은 BM마켓님이 대단하다고 하고 제가 봐서는 좀 낯간지럽지만 저희 만나기 전에는 한 달에 100도 못 버신 것 같은데 온라인으로. 네. 근데 지금은 한 달에 순수익이 얼마나 되시나요? 이번 달에 순수익으로 월 1,000만 원. 월 1,000만 넘었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이거 만약에 조작이면 저도 가고 대표님 쫓아가서 내가. 알겠습니다. 진짜로? 네. 드디어 그 유튜버들이 말하는 월 네. 1,000만 원 수익을 하셨네요. 네, 달성했습니다. 어떻게 달성했는지 좀 다 얘기를 우리 시청자를 위해서 좀 이제 공유를 하세요 좀. 제가 여기까지는 한 5년 정도 걸렸고요. 그 전에도 계속 이제 판매하면서 이제 매출 1,000만 원을 달성을 했지만. 언제요? 5년 하면서 언제 1,000만 원을? 온라인 입문하고 한 2년 정도 됐을 때 제가 1년 넘었을 때 이제 월 1,000만 원을 달성을 했는데. 근데 이거 짚고 갈게요. 1,000만 원 월천 하면은 솔직히 순수익 뭐 한 7, 80밖에 안 되지 않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마진율도 워낙 작은 품목이었고 뭐 시즌성 상품도 있었기 때문에 월에 가져가는 돈은 뭐 200만 원 정도. 오, 그렇게 가져가셨네. 네네. 그 마진율이 한 20%에서 25% 정도였고 시즌별로 또 조금씩 달랐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200에서 300 사이로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사실 월 1,000만 바라보고 일단 하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매출을 월 1,000 달성했지만 유튜버들이 말하는 그런 월 1,000은 아니니까 매출 1,000과 순수익 월 1,000은 정말 다르다는 걸 제가 많이 느꼈고, 그리고 이제 천행님 뵙고 제가 갖고 있던 상품과 전혀 다른 완전 반대 카테고리를 이제 선택해서 이제 그 상품을 키워서 이번 달에 순수익을 1,000만 원을 달성했습니다. 야, 지난달에도 그 근처 비슷하게 했었죠. 그 지난달에 제가 근처까지 갔었고요. 900 정도까지 달성을 했었는데 이제 그 다음 달인 저번 달 매출이 절반 정도 떨어져가지고 사실 그때 또 제가 좀 힘들어서 부산에 온 기회에 BM 대표님을 만나게 돼서 또 소통을 하면서 상시 매출에 대해서 좀 팁도 많이 얻고 키워드나 이런 걸 좀 하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 좀 많이 배워가지고 그거를 적용해서 이제 이번 달에 행사와 상시 매출 합쳐서 순수익 월 1,000만 원 달성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가끔 사석에서 연락을 하지만 대표님 거의 프로 수강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강의는 막 돈 들고 다 들어보시는 분이잖아요. 네. 근데도 저희 뵙기 전에는 다른 강의를 그렇게 들었는데 어떻게 스마트 스토어만 그렇게 집중하고 계셨어요? 대부분 유튜브에서도 보면 이제 스마트 스토어 관련된 영상이 제일 많고, 천행님은 그 전부터 계속 오픈마켓이랑 낚싯대 얘기하셨지만 대다수의 비즈니스 유튜버 분들이 스마트 스토어 위주로 얘기를 하고, 사실 그게 제일 쉽잖아요. 그리고 수수료가 또 제일 낮고 정산이 빠르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접근성도 쉬워서 저도 역시 네이버에 이제 집중을 했고. 저희 교육 들으실 때 저희 조기천 대표님이 아니 11번 가도 잘 나간다 그랬더니 약간 의심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이 저처럼 쇼핑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큰 오해였는데 11번가 뭐 옥션 지마켓은 옛날에나 팔리던 거지 사람들은 다 네이버에서만 쇼핑한다고 제가 철저하게 믿고 있었고, 조 대표님이 이제 답답하셔가지고 이제 그 자리에서 샵링커 들어가셔서 오늘 매출 보여주시고 11번가도 이렇게 많이 팔리구나, 옥션 지마켓도 정말 많이 팔리는구나 그때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표님은 위탁을 하고 계세요? 아니면 본인만의 제품을 소싱해서 하고 계세요? 아니면 병행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세팅하는 거는 지금 BM마켓님하고 만나고 안 만나고에 따라서 조금 바뀌셨나 봐요. 그 키워드 잡는 거라든지. 네, 맞습니다. 상시 매출 부분에 있어서 이제 BM 대표님 만나고 대표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팁들을 이제 제가 잘 받아들여서 어떻게 느껴서 받아들였다 하지 말고 보시는 시청자들한테 한번 공유 안 하실 거예요? 공유하겠습니다. 어떻게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예전부터 어떻게 보면 알고 있었던 건데 그거를 조금 간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상품이 좋으면 이 상품을 이제 누구든 살 거라고만 생각을 했지 BM마켓 대표님처럼 이제 세부적으로 타겟을 좁혀 들어가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제품이 30대, 40대 여성분이 사는 거라고 막연하게만 생각했지 거기에 직업군이라든지 그리고 이 제품을 가지고 어떻게 가지고 놀 건지 뭐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을 해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깊이 빠지고 들어가면 키워드들이 또 세분화돼서 나뉘어지거든요. 그럼 제가 사용하지 말아야 될 키워드라든지 사용해야 될 키워드들이 이제 보이게 되고 그거 위주로 이제 세팅을 하게 되니까 당연히 바로 매출이 이제 따라오게 됐습니다. 네, 좀 잘하시는 분들은 세팅할 때 한 2, 3일은 키워드 들어오는 유입량을 보고 조금 조회수가 없는 것들은 정리하고 그런 식으로 다 관리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정말 중요했던 거는 대표님 제품이 보통은 폰에서 7, 80%가 검색이 되는데 대표님 제품은 오히려 PC에서 더 많이. 네, 맞습니다. 보통 보면 이제 온라인 쇼핑몰이 이제 다 모바일로 하니까 모바일 최적화된 상세 페이지와 모바일 최적화된 키워드로만 승부를 봐야 된다고 많이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게 상품마다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상품을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PC를 통해서 구매를 많이 하시고 제가 직업군 자체가 PC를 사용하시는 직업군들이 저희 제품을 사시기 때문에 모바일보다는 PC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게 제가 CPC도 그렇게 광고 설정을 하고 있고 그쪽에 더 힘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채널은 몇 개로 하고 계시죠? 뭐 G마켓 뭐 어떻게 채널은? 기본적인 오픈마켓은 전부 다 하고 있고 스마트 스토어도 하고 있고 그리고 MD몰도 들어가 있고 종합몰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종합몰 MD 이런 데서 주문이 들어와요? 네, 들어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안 믿겨갖고 들어와요? 들어옵니다. 오픈마켓이랑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제가 광고도 걸고 CPC도 하고 계속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하지만 MD몰이나 종합몰 같은 경우는 사실 광고는 하지 않고 하지만 그 안에서도 자기들이 다른 플랫폼에다가 또 뿌려주기도 하고 또 거기에도 나름 쿠폰이나 뭐 이런 혜택들 때문에 충성 고객들이 있어서 쇼핑하시다가 제 제품이 발견되면 또 구매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야금야금 모이면 또 큰 매출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다 입점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은 지금 순수익이 1,000만 원이 넘어가셨는데 매출은 얼마나 될까요? 매출은 제가 오늘 아침까지 찍었을 때 2,700만 원 정도. 와 2,700인데 거의 한 40몇 프로의 마진을 보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와 그게 이제 나만의 제품, 제가 항상 말하는 그런 제품이 있으신가 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대표님이 예전에 제 영상에도 있지만 그 영상을 다 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 안 보신 분들 있으니까 네. 지금 나만의 제품을 갖고선 네. 솔직히 첫 번째 MD몰 입점하고 나서 한 두세 달은 안 팔리지 않았나요? 처음에 입점하고 나서 3달 정도는 아무래도 제 제품을 모르기 때문에 이걸 많이 알려야 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는 저도 매출이 많이 없었고 약간 제조사 입장에서도 조금 난감해하는 상황이긴 했지만 기다려주시고 저도 3달 동안 계속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마케팅 모든 걸 다 했거든요. 무슨 마케팅이요? 뭐 이런 네. 블로그 체험단이라든지 네. 이런 것도 하고 네. 저희가 이제 제품이 어떻게든 많이 보일 수 있도록 CPC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키워드를 높여서 하고 네. 또 오픈마켓 같은 경우가 정말 좀 쉬운 게 네이버는 사실상 많은 분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 노출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오픈마켓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순위에 CPC를 걸면 그 자리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한번 테스트를 해볼 수라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이 정말 팔리는 제품인지 안 팔리는 제품인지 저도 예전에 그랬지만 대다수 셀러분들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면 첫 페이지에 노출될까를 고민하시고 거기만 이제 집중을 하시는데 사실 오픈마켓 11번가나 옥션 G마켓은 광고 구자를 돈을 받고 팔고 있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위치의 키워드에 광고 금액을 걸어서 한번 노출시켜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를 바로 테스트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또 제품이 괜찮고 타겟을 잘 잡았다면 매출이 일어나게 되고 그럼 또 리뷰가 쌓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좋은 자리에 적은 금액으로 또 노출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많이 제품을 3개월 동안 알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G마켓 옥션에 자기가 원하는 뭐 3등 정도에다가 해서 거기서 만약에 주문이 들어온 게 하루에 5개면 제가 좀 가끔 말씀드리는 저희 조기천 대표님이 가끔 말씀드리는 MD와의 행사를 잡는 과정이 굉장히 열심히 하셨지만 잡히게 되면은 정말 말 그대로 몇십 개, 몇백 개가 나가요? 그 제가 MD몰 행사도 하고 오픈마켓에서도 행사를 이제 해봤는데 네. 행사 구자, 노출 구자에 따라서 조금 매출이 좀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했고요. 대부분 제가 카페 활동하거나 하면 네. 또 실제로 여기 와서도 만나 뵌 다른 대표님들도 네. 있으셨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시긴 하더라고요.
행사를 하면 정말 생활비만큼 벌 수 있나요? 네. 3, 4일 행사에서 네. 정말 뭐 몇백만 원 벌 수 있나 이런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제 대답은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없다가 정말 정답이거든요. 실제로 제가 처음에 MD몰에서 행사했던 것은 네. 정말 매출이 없는 것도 있었고 조금 있는 것도 있었고 약한 구자. 네네 그거는 아무래도 구자는 한정적이다 보니까 잘 파는 업체 매출이 날 수밖에 없는 상품을 밀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네. 그리고 오픈마켓이나 이런 곳에는 이제 제가 행사를 하게 되었을 때 아무래도 구자를 조금 저는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좋은 구자를 잡아서 뭐 매출을 냈을 때 정말 행사에 1,000만 원, 2,000만 원 단위로 매출이 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오픈마켓에 좀 좋은 구자를 어떻게 노력을 해서 MD한테 계속 연락하셨죠? 아, 네, 맞습니다. 예, 뭐 매일매일 하셔갖고 이제 좋은 구자를 잡았어요. 네. 그랬더니 정말 하루 이틀 뭐 이렇게 해서 몇백 개가 나가요? 하루 이틀에서 몇백 개 나가고요. 그럼 광고비 안 들어요? 광고비는 영원이고 노출되면 수백 개, 수천 개가 나갈 수 있는 상황은 반드시 있긴 합니다. 실제 제가 경험했고 또 그렇게 해서 매출을 냈기 때문에 제가 이 행사만이 답이구나 생각해서 사실 지난달 제가 매출이 절반 정도 떨어진 것도 행사만을 잡기 위해서 제가 계속 노력을 했거든요. 그 전달에 행사로 정말 많이 보내봤기 때문에 이게 정말 답이구나 해서 찾아봤는데 그런 결과 행사를 잡지 못하고 9월에 제가 그렇죠. 매출이 반토막이 났거든요. BM마켓 대표님이 상담해 주시면서 제 스스로 돌아보니까 이제 상시 매출보다는 행사 매출에 너무 의존한 구조가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시즌성이나 뭐 어쨌든 제 제품이 계속 행사를 해줄 수는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행사가 빠져보니까 상시 매출만으로는 매출이 절반으로 뚝 떨어지는 걸 제가 경험했거든요. 이번 달에는 이제 상시 매출도 최대한 많이 늘려보자는 목표로 하다가 행사가 또 하나 걸리게 되고 그래서 이런 매출 달성하게 됐습니다. 솔직히 저는 결과론이지만 대표님이 이렇게 퍼포먼스를 많이 낼 제품이라고 저는 안 봤어요. 근데 그 제품 솔직히 저는 여기 제조사분한테 죄송하지만 그렇게 특별한 제품이라고 안 봤는데 지금 행사에서 뭐 거의 1000세트 가까이 막 5000개를 팔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 2, 3일 해갖고서. 네.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갖고 다른 데다가 MD한테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흔들면 그 사람들이 내가 잡아줄게 이런 식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난달에도 했을 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여기서 하나 하고 요 매출을 근거로 이렇게 나왔는데 좀 해달라고 하면 MD분 입장에서는 당연히 매출이 증빙이 된 제품이다 보니까 조금 더 수월하게 구자를 잡아주고 소통도 원활하게 되고 그런 걸 경험했어요. 대표님만의 제품을 잡기 전까지는 대표님이 좋은 제품의 업체에다가 연락을 해서 컨택을 좀 해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미팅도 해보셨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원래 숫기가 없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쵸? 네. 저희랑 처음에 미팅 갈 때 거의 물론 저희가 하는 거지만 말 거의 안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 한번 보고 이제 지금은 본인이 막 가서 얘기하시고 미팅 하시고 하세요? 저는 주로 이제 온라인 판매라는 게 컴퓨터로 이제 마케팅적인 거를 이제 공부를 해서 하는 기술적인 부분이 더 강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천혜님 만나 뵙고 나서부터는 이게 실질적으로 내가 뛰어서 상품 소싱할 때도 제조사 대표님을 설득을 하고 또 상품 내가 시장에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보는 눈도 길러야 돼. 또 그걸 가져왔을 때 팔 수 있는 또 마케팅 힘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다 필요하다는 걸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인터넷으로 서칭하다가 아니면 주변에 보다가 제품 괜찮다 이거 하면은 자신 있게 전화하고 뭐 한번 뵐 수 있나 이런 미팅은 좀 편하게 하실 수 있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갖고 있는 제품으로 매출을 조금 냈다 보니까 조금 내적으로도 자신감이 좀 생기고 아무래도 보여달라면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자료가 있다 보니까 그전에는 제가 아직 팔 수 있는 제품을 팔았다면 지금 좀 제가 팔고 싶은 제품, 잘 팔 수 있을 것 같은 제품 위주로 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진짜 이거는 제가 새롭게 느껴지는 건데 처음이 한 번이 어렵지. 지금 대표님이 그렇게 행사를 해서 몇천 개씩 팔고 이러니까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다른 데 소싱을 하고 미팅하면 훨씬 수월해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근거 없는 뜬구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한 것들이니까 그걸 보여줬을 때 실현된 것들이. 근데 대표님과 저랑 사석에서 얘기할 때 카페에서 보면은 또 우리 시청자들 보면은 MD 전화번호는 어딨어 이런 얘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 어디 있어요? MD 전화번호? MD 연락처는 저희 파트너 센터 이렇게 판매자 아이디 이제 로그인하고 들어가면 웬만한 곳엔 다 구자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이제 MD 연락처 카테고리별로 메일이라든지 뭐 연락처가 적혀 있는 것도 있고 그곳에 이제 연락을 하면 되시는데 뭔가 MD라 하면은 인맥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뭔가 어떤 연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고 조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조금만 내가 자주 매일매일 주문권을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곳에
있거든요. 조금만 눈을 더 이렇게 옆으로 돌리셔서 보시면 연락처는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쉽게 구할 수는 없는 게 대표님이 그 메일에다가 제안서를 한 번 보내고 바로 올라온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네. 얼마나 보내셨어요? 저는 한 수백 통 정도는 보낸 것 같습니다. 수백 통. 저 정확하게 셀 수는 없지만 저는 이제 거기 노출되어 있는 MD분들의 이제 연락처 쪽에는 계속 보냈거든요. 제안서를 수정해서도 보내보고 가격을 꺾어서도 보내보고 다양한 방식으로 보냈는데 뭐가 답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회신이 오신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네이톤 아이디를 받고 소통을 하면서 행사를 잡아나갔습니다. 대표님 그 저희 카페에서 물론 BM마켓님하고 우리 MK 대표님 카페에서는 MK라고 돼 있잖아요. 네, MK 대표님이 거기에 이게 성장 일기라 이런 게 있던데 그래도 계속 오시면서 같이 지금 이 사업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는 분들하고 이렇게 글들을 보면서 거기에서도 힌트를 좀 얻으셔갖고 또 다른 뭐 TDL 이런 행사도 좀 해보시고. 네, 맞습니다. 와. 보면 저도 유튜브를 좀 많이 본다고는 하지만 모든 유튜브를 365일 24시간 볼 수는 없잖아요. 하이셀러 카페에 보면 이제 거기도 다 비즈니스 관련해서 많이 배우고 싶고 성장하고 싶은 분들만 모여 있다 보니까 천행님 영상을 이제 요약해서 올리신다든지 타 비즈니스 유튜버 분들 중에 좋은 내용을 이제 영감 받으신 걸 올리신다든지 이렇게 글을 작성하시니까 제가 틈틈이 보다가 이거는 나한테 적용해도 괜찮겠다 싶은 것들은 적용을 하고 방금 말씀하신 TDL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영상으로는 못 봤는데 그거 관련해서 이제 다른 대표님께서 카페에 뭐 TDL이 괜찮다 문자 메시지로 뭐 이렇게 행사도 하고 해서 매출이 꽤 괜찮은 플랫폼이라는 걸 이제 제가 보고 입점하는 방법 같은 것도 댓글로 이제 조언을 얻어서 가입을 해서 실제 매출을 내고 뭐 그런 좋은 팁들을 많이 얻었습니다, 카페에서. 그렇게 해서 행사를 해보셨더니 하루에 뭐 몇십 개씩 나가긴 해요? TDL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내부적으로 뭐 MD랑 이렇게 소통이 중간에 끊겨가지고 뭐 행사까지는 진행을 못했지만 그냥 상시로 나오는 매출 중에서는 TDL이 좀 압도적이었어요. 대표님 지금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이 방법이 지금 맞다고 꼭 저희 영상에서 꼭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대표님은 여러 강의도 들어보셨고 유튜버들도 많이 이렇게 보셨잖아요. 지금 뭐 결혼하셔서 사모님도 어떻게 응원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잘하고 있다고 하세요? 네, 정말 응원하고 있고 뭐 사실 처음부터 계속 믿어줬었기 때문에 와이프는 항상 계속 응원해줬어가지고 지금도 계속 링크를 보내주거든요. 이 제품이 미국에서 핫하다, 유럽에서 핫하다, 한국의 인플루언서들이 공부를 하려고 한다, 이런 제품들 관련해서 한번 알아봐봐 이런 식으로 저한테 계속 틈틈이 이렇게 링크를 줘서 저도 뭐 응원도 많이 받고 이제 이 업에서도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 하고 지금 계시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면 앞으로 또 다른 나만의 제품을 소싱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솔직히 뭐 제 영상에서 요즘에 많이 보여드리긴 하지만 어찌됐건 내가 좀 소량이라도 해서 좀 제조? 이런 생각도 혹시 하고 계신가요? 우선 지금 하고 있는 제조사 대표님이랑 저랑 너무 관계가 좋아가지고 그리고 또 여기도 완전 스타트업이라서 같이 으쌰으쌰하면서 성장하는 중이라서 정말 저도 힘이 닿는 한 같이 윈윈해서 이 제품 계속 끌고 가고 싶고 그리고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그 천행님 영상 중에 이제 OEM 제조 관련해서 이런 영상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대표님들. 거기서도 저의 영감을 많이 받아서 개인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제품이 하나 있어서 그게 자금적으로든 뭐 이렇게 조금 조건이 갖춰지면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대표님은 5년이라는 세월 동안 되게 노력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열심히 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전업이신 거죠? 전업입니다. 그러면은 고정 수입이 없는데도 어떻게 5년을 좀 뭐 버티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때는 오프라인도 했었고 제가 그 전에 팔던 상품이 오프라인에도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힘들게 영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는 부업과 전업이 있으세요. 네. 그러면 전업하시는 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나요? 다들 사실 급하긴 해요. 사실 제가 모든 전업 부업으로 카테고리를 나누면 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처해져 있는 상황과 자금적인 여유라든지 그런 그분의 상황적인 맥락을 제가 전혀 모르니까 어떤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고 제가 전업으로서 느낀 건 정말 힘들다는 걸 제가 알거든요. 왜냐면 이게 사실상 해서 바로 매출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사업 중에 하나고 또 자금도 많이 묶이는 사업 중에 하나고 근데 제가 이걸 집에 다 가져가야 되는 고정 생활비가 있잖아요. 그런 면을 생각했을 때 전업으로 하면 정말 힘들다는 걸 제가 뼈에 사무치도록 제가 느끼거든요. 조금 더 힘내시면 좋겠고 진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시면 길은 반드시 있으니까 포기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네, 반드시 있습니다. 저도 전혀 다른 분야에서 직장 생활을 했었거든요. 온라인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일을 했었고, 근데 여기서 5년 동안 이것저것 하면서 시도해보고 또 깨지고 거기서 또 다른 값을 얻고 또 시도해보고 어쨌든 포기는 하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천행님을 만나게 되는 기회도 얻었게, MD몰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쪽에 또 아이디어를 또 얻게 되기도 했고, 또 그쪽으로 또 진행하면서 또 매출도 얻게 됐고, 포기만 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시고 두드리시면 반드시 길은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는데 네. 대표님 봐서는 그래도 부업하시는 분들이 힘은 들지만 일단 내공 생기기 전까지는 부업이 조금 더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온라인 쪽에 전혀 관심은 없었지만 하게 된다 하면 이커머스가 좀 뜨는 쪽이니까 우리나라 국민의 1%만 내 제품을 사줘도 난 대박 부자가 되겠다. 월급보다 많이 벌겠다라는 생각으로 해볼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그거와 전혀 다른 계기로 제가 온라인을 하게 되긴 했지만 그때 사실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깔짝깔짝 해봤는데 사실 직장 생활 하시면 집에 들어가서 쉬기도 바쁜,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직장 생활이. 그래서 내가 전업하시는 분들은 상품 소싱도 하고 마케팅적인 거 공부도 하시고 책도 읽으시고 또 이렇게 테스트도 해볼 수 있는데, 나는 직장을 다녀야 되니까 집에 돌아오면 이제 씻고 이제 애기 있으면 애기 봐주고 이제 자기 바쁜데 언제 저걸 다 하지. 전업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을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전업을 하게 되면 또 방금 말씀드렸듯이 전업하신 분이 생활비라든지 이런 게 당장 인터넷으로 매출을 내셔야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한 압박감이랑 당장 내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매출로 바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 어마어마하시고, 그러면서 반대로 부업을 또 부러워하실 거고, 부업하시는 분은 내 시간을 전업처럼 활용을 못하니까 좀 부러워하실 거고, 개인적으로는 부업을 하시면 부업으로 두시고 본업으로서 자금을 모아가시면서 조금씩 한 발 한 발 테스트 해보면서 제품 하나하나 이렇게 하시면 부업으로도 충분히 메리트는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뭐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될 수는 없겠죠. 네네네. 그렇죠? 하루아침에 될 수는 절대 없고, 저도 그 마음을 알거든요. 카페에 보면은 누가 옆에 와서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제가 한 10만 원 줄 테니까 와서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글들을 하이셀러 아니더라도 다른 비즈니스 카페에서도 종종 보거든요. 그렇게 해도 의미가 없다 생각합니다. 제품이 다르고 하는 처해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그걸 가지고 뭐 카더라라고 하더라도 그런 거 한번 해보고 결과가 안 나오면 왜 안 나왔지 분석해보고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 해서 또 그렇게 해보고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뒤돌아봤을 때 많이 와 있거든요. 그런 게 쌓이면 거짓 정보를 걸러낼 수도 있고, 내가 해봤을 때 저건 안 됐어 라는 게 자기 나름의 기준이 생기니까, 물론 그게 절대적이진 않지만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부업으로 뭐 월 1,000만 원, 월 100만 원 벌고 싶다 하지만 이건 하루아침에는 안 되는. 그러면 지금 행사 이런 거 잡아서 막 1,000개 이상 팔아서 네. 택배도 엄청 싸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지금 수익도 예전에 막 100만 원 이하에서 네. 지금은 막 1,000만 원 이상으로 넣으셨는데 순수익이. 네네. 그러면 지금 일도 예전에는 1시간 했던 걸 지금은 10시간 하게 되나요?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탁 떨어지게 뭐 1+1은 2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제품이 일단 많이 바뀌었고, 이전 제품은 제가 육체적인 노동을 해서 많이 해야 되는 제품이었고, 부피도 컸고 무게도 컸고 제품 종류도 많아. 근데 지금 제품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택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위탁으로 제조사에서 생품을 포장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 육체적인 노동이 현저히 줄었고요. 현재요? 네. 그리고 마진율 자체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 시장에 그 카테고리 상품의 판매 객단가 자체가 이미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일을 덜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일을 더 합니다 라고는 말하기 좀 어려워요. 제 상황에서는 일을 덜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차에서 예전에 한 10시간 했으면 지금은 3시간밖에 안 해요. 한 3분의 1로 줄었다고 하셨거든요. 그건 맞습니다. 그쵸? 제가 사실 4년 동안 365일 중에 쉰날이 거의 5일도 안 될 정도로 와이프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싫어했거든요. 실수가 없었거든요. 저한테 생계가 바로 제 눈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와서는 조금 돌아볼 수 있는, 조금 쉬는 시간을 조금 가질 수 있는, 이번 같은 경우도 부산에 내려오는 것도 평일에 내려오는 게 사실 1년 전이면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아까 막 노트북으로 막 기차 안에서도 하고 네네네. 사무실에서도 하고 다 하시더라고요. 택배를 보는 업무 자체가 일단 제가 하지 않다 보니까 제 노트북만 있으면 리뷰에 들어온 답글이라든지 아니 문의에 대한 답글이라든지 CS나 뭐 이런 것들을 노트북으로 다 할 수 있으니까. 네,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대표님이 아까 저랑 그 차에서 네. 대표님은 다른 강의들을 많이 들으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강의를 들을 때는 그 강사에 거의 세뇌가 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누구나 무자본의 막 월천 이런 얘기는 솔직히 이제 경험 많이 해보셨어요. 네, 사실 좀
엉뚱당뚱한 얘기인 것 같고 네. 그래도 경험 안 해보신 지금 시청자분 중에 한 달 6개월 이렇게 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한테 어떻게 5년 하신 분 입장에서 산전수전 많이 겪으신 것 같아요. 일단 강의를 들으면 조금 빠르게 배울 수는 있습니다. 시간을 주죠. 근데 그 내용이 결국은 유튜브에 다 있는 내용이고 그걸 보고 뭐 정보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제가 좀 약간 생뚱맞은 말이긴 한데 제가 어릴 때 마술을 배웠었거든요. 마술을 배우면 친구들 앞에 마술을 보여주면 네. 그 원리를 엄청 궁금해요. 어떻게 네. 했지? 아, 근데 사실 이걸 보여주고 나면 아 이거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 기술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이 사람이 이 내 기술을 들어갈 때 못 보게 하는지 연출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연기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다시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하면서 똑같은 기술이라도 어떻게 연출하냐에 따라 완전히 효과가 달라지기도 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강의를 들으면 기술은 얻을 수 있지만 이게 내가 체득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거기서 아 이거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이렇게 상위 노출하는 거였구나 이렇게 파는 거였구나 해서 그치는데 이걸 내 제품을 그렇게 팔려면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자기가 직접 해봐야 돼요. 그러면서 내 제품은 왜 안 되고 옆에 저분은 되고 왜 무슨 차일까 이런 것도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그러면 또 다른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은 본인만의 제품도 있지만 혹시 위탁 제품들도 하고 계신 거죠? 네네네. 이전에 하던 제품을 많이 줄이긴 했지만 아직 하고는 있습니다. 그럼 그런 거는 제가 무조건 초보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네네. 여쭙는 건데 그런 남들하고 같이 파는 위탁 제품은 뭐 어떻게 상세에 공을 들이나요? 아니면 키워드에 공을 들이시나요? 아니면 뭐 어떻게 공을 들이시나요? 우선 저는 이 제품이 노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노출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러려면 아무래도 리뷰도 없고 뭐 그렇다 보니까 키워드에 조금 더 그리고 광고에 좀 더 집중을 합니다. 조금 광고비 조금 잃더라도 이 제품이 일단 보여야 고객분들이 제 스토어에 들어와 볼 수라도 있고 들어와서 이 상세 페이지를 보고 내 제품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평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노출이 돼야 돼서 키워드를 제일 먼저 확인을 하고 키워드 위주로 하고 그리고 누구나 팔 수 있는 제품은 사실 저 말고도 리뷰가 많고 그 응대를 잘하는 판매자분 제품을 사시거든요. 초보분들은 아직까지 그런 경험도 많이 부족하시고 리뷰도 부족하시기 때문에 복사붙여넣기 같은 상품보다는 똑같은 도매 상품을 가져오시더라도 그 썸네일도 직접 한번 찍어서 바꿔보시고 상세 페이지도 조금 최소한 컷 편집이라도 하셔서 거기 중간중간에 글귀라도 넣으시든지 조금 달라 보이게 소비자분들이 제가 카페에도 글을 남겼는데 엄청 똑똑하시거든요. 썸네일 보고 가격 보고 들어왔다가 상세 페이지 휠로 한번 쓱 내리고 바로 나가시거든요. 그 안에 제 제품이 선택되려면 뭔가 달라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 이 제품 똑같고 저 제품 똑같고 저 제품 똑같네? 근데 이분이 리뷰가 제일 많고 가격이 500원이라도 싸네? 그럼 그거 사는 거죠. 거기서 벗어나려면 최대한 썸네일이라든지 상세 페이지도 가공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저희 하이셀러 카페에서 글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네. 따로 카테고리도 있고 대표님 카테고리가. 맞습니다. 근데 대표님도 정말 자주 들어오시는데 저희 카페 내에서 많은 정보를 얻으시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 맞습니다. 글에서. 네.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하고 지금 비엔 마켓님한테도 많이 배우고 있고 다른 고수분들도 지금 글을 안 쓰지 많이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서 저도 이건 내가 하면 되겠다. 이 아이템 이거는 내 아이템에 맞다. 뭐 이런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카페에서. 그러면 자 이제 오늘 인터뷰 많이 해주셨는데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한데 지금 뭐 사실 유튜브 상에서 뭐 저는 사실 아니라 생각하지만 뭐 대량 등록이니 해외 구매 대행이니 별의별 방법들이 많잖아요. 뭐 무슨 뭐 로켓을 뭐 어떻게 하는 거 많잖아요. 대표님은 지금 제가 봐서 거의 다 해보신 것 같은데 꼭 안 해봤더라도 다 경험하신 것 같은데 네. 지금 하는 방식이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솔직히? 저는 이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솔직히요? 네네. 제 개인적으로 제가 모든 방법을 해본 건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방법이 가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행사를 잘 잡으시는데 잡아서 매출에 대해서 방법을 내면 되니까 당장에 돈이 위험한 돈이 나가는 게 아니고 네네. 그렇죠? 아무래도 본인 제품으로 하니까 아까 저희가 차에서 말한 것처럼 고객들이 궁금해서 전화를 하면 어떤 사람은 팀원을 보고 전화하고 어떤 사람은 네. 옥션을 보고 전화하는데 다 대표님한테 전화가 온다는 거죠? 네네. 이것도 한 가지 팁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사실 이 제품을 저만 팔면 무조건 매출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 상품을 아무리 뭐 팀원이고 위메프고 11번 가고 다 들어가도 그 판매자가 저라면 제 매출이 올 수밖에. 근데 초보셀러분들은 내가 상품을 소싱하지도 못했고 도매 사이트나 하이셀러에 올라와 있는 양심위탁 제품을 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나만이 파는 제품 갖기 전에는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으셔서 그럴 경우에는 썸네일을 최대한 수정을 하고 상세 페이지도 조금 최대한 가공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이 제품에 브랜드명으로 노출하기보다는 자기만의 고유 상품명을 만드셔가지고 그 상품명을 검색했을 때 이 제품이 나올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마케팅을 하시면 나만의 상품을 어떻게 보면 반 정도는 가지신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전화가 와서 이 제품 뭐 쿠폰 얼마던데 몇 개 사면 뭐 쿠폰 얼마부터 이런 문의들이 많은데 아무 때서나 사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어쨌든 결국 주문은 저한테 들어오니까. 좋네요. 이게 사업이고 대표님 앞으로 더 잘해 나가실 거고 또 가다 부딪히면은 저희 카페에 좋은 분들하고 소통을 하실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뭐 BM마켓 대표님 말고도 가끔 조기천 대표님한테도 연락해서 많이 자문 네, 구하시죠? 맞습니다. 네. 조기천 대표님한테 좀 감사 부분 있지 않나요? 네. 지금 사실 아까 OEM 관련해서 얘기했을 때도 사실 그 영감을 얻은 게 제일 처음은 조기천 대표님이었거든요. 조기천 대표님이 지금 상품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은 사이클을 많이 돌려봤으니까 어떻게 유통이 돌아가는 걸 이제 많이 느꼈을 거고 내가 하고 있는 그 카테고리의 상품을 많이 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잘 나가는 수요가 있고 고객 니즈가 있는 상품을 제조나 수입 이쪽으로도 방향을 조금 틀어서 이제는 움직여 보라고 해주신 말이 저한테 많이 와닿았고 지금도 그때 움직이려고 방향을 좀 많이 틀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부산 오신다 하셨을 때도 제가 냉큼 온 게 좀 OEM이나 이쪽 관련해서도 정보도 얻고 저도 네. 많이 성장하고 싶어서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오프라인, 그러니까 온라인이 이게 인맥이 중요하니까요. 연락처 다 아시니까 네, 조기전 대표님이 그런 OEM 쪽으로 본인 제품도 하고 계시니까 네. 연락 한번 주시고 갑자기 든 생각인데 지금 제조사와의 첫 달, 둘째 달, 셋째 달은 잘 못 팔았는데 지금은 좀 그래도 잘 팔다 보니까 네. 거의 제조사랑 거의 뭐 가족이 되겠어요. 엄청 친해졌겠어요. 거의 가족입니다. 제조사 대표님도 사모님보다 저랑 통화 더 많이 하신다 하시고 그래. 저도 제 와이프보다 어쩔 때는 더 많이 통화합니다. 그래요. 앞으로 혹시 뭐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거나 이런 거 오면은 뭐 시간 되실 때 댓글 한번 주시면 되고 또 뭐 카페로 사실 문의가 들어오면은 또 댓글 답변 주셔도 되고 네네. 그렇죠? 마지막으로 초보 셀러분들 지금 한 몇 개월 안 하신 분들이 사실 마음이 진짜 급하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그분들까지 입장까지는 100% 몰라도 저도 힘들었을 때가 있기 때문에 진짜 대표님도 힘드셨을 때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빨리 찾고 싶잖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 한마디 해줘 보세요. 사실 저도 초보일 때가 있었고 그 마음 분명히 이해하지만 사실 지름길이라는 건 없거든요. 내가 다 해봐야지 이 길이 빠른 길이고 느린 길인지를 알 수가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제품이나 내 상황에 따라서도 다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꼭 경험을 좀 돌아가시더라도 해보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부업이 됐든 전업이 됐든 온라인 사업 자체를 조금 가볍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처럼 전업으로 하는 사람에게서는 이건 저에게 생업이고 매일매일 광고비를 체크해야 되고 매일매일 어떤 경쟁사가 나왔지 뭐 이런 것들도 다 분석해야 되고 이게 제 업이기 때문에 정말 진지하고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간혹 보면은 이거 뭐 약간 로또라고 말하면 좀 그런데 약간 그런 식으로 뭔가 쉽게 부업으로 돈을 어느 정도 알파머니를 챙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면 한두 달 하시고 이거 안 되는 거네 하고 떠나실 것 같아요. 그런 마음가짐이 이제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버티시고 우리 대표님의 정보라든지 또 예전에 나온 분들의 정보를 잘 섭렵을 하고 본인이 직접 한번 테스트를 하고 경험을 해서 잘 이겨내시고 사업이니까 몇 개월 안에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한번 해보시고요. 모르시면 저희 하이셀러에 오셔서 우리 MK 대표님한테 물어보시든 또 BM마켓님 또 우리 조기천 대표님 물어보셔갖고 많이 소통하시고 계속 시도를 해보시고 경험해보셔야 됩니다. 다른 분 만나러 왔다가 네네. 오늘 같이 뵈서 네. 정말 좋은 정보 가지는 거 다 말씀해 주신 것 같고 하여튼 인터뷰에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에 혹시 또 뵐 수 있으면 또 뵙죠.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